Career College. 자, 첫 번째 문서 작성이죠. 문서 작성. 자, 핵심은요. 내가 쓴 문서를요. 동료 아니면 부하 뭐 상급자가요.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그림이죠. 그림, 도표. 이런 게 핵심입니다. 예. 저는 기업에서 막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했지만은 제가 쓴 문서를 상급자가 기한하고 승인해주고 또 이거를 전 조직에 전파하고 또 실행하도록 하고 이런 능력에서 제 나름대로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보이는 거죠. 우리 회사에 크레임이 막 걸렸어요. 우리 회사가 제품을 제공했는데 고객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크레임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크레임의 내용을 보니까요. 빈도를 보니까 뭐 서비스가 안 좋다. 100명 중에 한 20명. 그다음에 제품이 결함이 있다. 뭐 100명 중에 또 한 15명. 또 AS가 늦다. 또 100명 중에 몇 명. 또 작동 방법을 상세히 설명 안 해줬다.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제공하는 불만이 있죠. 이거를 그냥 한 줄로 쓰면요. 자, 뭐 고객 서비스가 안 좋다. 100에서 20명, 뭐 그 결함이 있다. 15명 이렇게 쭉 써놓으면요. 눈이 안 들어와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요. 막대 그래프를 하나 딱딱 그리면요.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문서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서를 쓸 때는요. 서술식으로 쭉 뭐 했습니다. 뭐 해서 여기 쓰면요. 팀장이나 상급자가 볼 때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단어 중심으로 요약하는 기술 능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부연 설명이나 참고 자료가 있는 거는 첨부 파일이나 이렇게 다는 것도 중요한 또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에서 가장 효과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 문서 작성 능력의 핵심은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실 때, 시험 공부를 하실 때, 그 직업 기초 능력의 세부적인 하위 능력이 있고요. 그 각 하위 능력에 많게는 4-5개, 적게는 한 2-3개 정도예요. 핵심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행동을 여러분들이 업무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행동은요. 목적과 상황에 맞는 문서의 종류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문서는요. 내가 출장을 간다. 그럼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고객 관리 방법을 지금까지 안 하는 새로운 고객 관리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이런 기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정부 조직에 문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 공문서, 여러 가지 문서 종류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문서 종류별로 문서 작성하는 방법, 기술하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문서 작성 절차와 원리가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써라, 뭐 한자 등 외국어는 가능하면 뭐 생략해라, 국문 중심으로 써라, 또 결론 중심으로 그 보고서를 만들어라, 가능하면 도표를 작성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이제 작성 절차와 원리를 여기 나오네요. 가능하면 한눈에 확 드러나도록 시각화시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문서 작성은 목적과 상황에 맞는 문서 종류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목적과 상황에 맞는 문서 종류 이해해야 돼요. 종류.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또 문서 작성 절차는 원칙.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걸 시각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가 문서 작성 능력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청. 그죠? 영어로 액티브 리스닝. 잘 듣는 겁니다. 자,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해야 되는 거죠. 공감 뭐냐면 타인이 막 슬퍼요. 그럼 나도 슬퍼야 되는 거죠. 타인이 막 즐거워가지고 깊어서 막 웃어요. 그럼 나도 같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내 감정에 공감하고 내 그걸 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게 경청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능력. 그래서 상황이나 대상, 아까 말씀드렸죠. 즐거운 상황인지 슬픈 상황인지 여기에 맞는 경청법을 이해를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자, 내가 대화 중에요. 갑자기 1시간 뒤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이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들을요.
이걸 내가 이해하고 내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 그다음에 상대방의 말하는 내용이 핵심이 뭔지를요 파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막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핵심을 놓쳐버리면요, 그거는 뭐 상대방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다시 정리합니다. 경청이란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거기에 공감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막 즐거워서 하는 상황이 기뻐서 하는 상황인지 이런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습관적으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이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이해하고 고쳐야 됩니다. 또 상대방의 의견 핵심을 이해하려면요, 집중 안 하면 핵심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경청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행동이다. 자, 세 번째는 의사표현인데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사람한테 언어, 신체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뭐 언어도 톤이 있고요, 억양이 있고요, 장단이 있고요. 뭐 신체 언어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금 앞을 이렇게 내밀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뒤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견조하는 자세를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언어 표신을 통해 가지고요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능력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말 안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행동으로서는요,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 요소를 한다. 이 의사표현 요소는요, 이런 거죠. 뭐 가능하면 뭐 언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막 즐거우면 소리를 좀 크게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또 슬프면 음성을 좀 낮추는 게 낫겠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를 이해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원활한 의사표현 방해 요인 마찬가지입니다. 의사표현을 하는 방해 요인, 내 목소리가 어떻다, 아니면 내 억양이 어떻다, 아니면 발음이 어떻다 이러면 고쳐야죠. 지속적으로. 뭐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알고 고치는 게 성공인의 자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 그 중에서 특히 문서 작성, 경청, 의사표현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핵심적인 행동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행동들을요 하는 사람이 조직에서 의사소통을 잘하고 그 사람이 승진하고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부단히 훈련하고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사표현을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경청을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문서 작성을 잘할 수 있는 기법이나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areer College.